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보고자 오늘 채널을 열었는데요. 이제 여름철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그 음식물 처리기 시장이 열린 지 한 지금 10몇 년 됐거든요. 초기부터 저희가 음식물 처리기 사업을 해왔습니다. 때문에 저희가 판매하던 제품 하나만 써본 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제품을 취급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면서 여러 제품들의 장단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이 유튜버에서 설명하나 되게 궁금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어떨 때 이렇게 좀 호기심에 들어보면 되게 그냥 한 제품을 리뷰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그 사실 자여실한 그 내용을 모르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10 몇 년을 계속 그 판매도 하고 또 AS 관련된 일도 하고 또 본사 사정도 듣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보았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점에서 좀 정확한 정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오늘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제 날씨가 이제 요즘에 점점 더워지는 철이거든요. 이때 이제 음식물 쓰레기 처리의 고민이 점점 커질 때입니다. 또 요즘에 그 신혼부부들도 많이 생겼잖아요. 올해 또 결혼들도 많이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신혼부부들도 그 전에 모르던 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처음 맞닥뜨리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도 되게 이제 고민을 하죠. 또 요즘 자녀들이 다 귀하게 자라니까 쓰레기 만지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잘 모르죠. 엄마 아빠가 다 알아서 처리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막상 부닥치게 되면은 이거 정말 그 싫은 만지기 싫은 쓰레기를 누군가는 이제 한 명이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저희가 제품을 소개하다 보면 그 가정에서도 서로 온도 차이가 심합니다. 예를 들면 주부님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한다 그러면 주부님은 이런 기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관심도 많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가족은 뭐 그런 거를 돈 주고 버려. 그냥 봉투 담아 버리면 되지. 그런 거를 왜 살려고 그러는 거야? 뭐 이렇게 아주 쉽게 말해요. 그래서 저희가 고객하고 만나서 이야기할 때는 항상 어느 분이 그 쓰레기를 담당하는지를 잘 살펴야 돼. 그래서 그분한테 설명을 해야 되지. 만약에 음식물 쓰레기를 담당하지 않는 가족은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설명해도 뭐 구입을 한다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우리나라에서 가정에서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가장 많은 종류는 분쇄기 종류입니다. 뭐 영어로는 디스포저라고 하죠. 분쇄기 종류가 가장 많고 우리나라에서 적어도 수십만 가구가 사용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그 정확한 통계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업체들의 그 판매 대수가 있으니까 이제 상당히 누적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은 건조식이 있습니다. 대개 이제 요즘 건조식은 분쇄식을 말합니다. 초창기는 그냥 건조만 하는 것도 있었는데 이거는 초창기 제품이고 요즘은 다 이제 건조해서 분쇄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톱밥 미생물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큰 통에다 톱밥을 넣고 거기다 미생물을 넣어서 이제 자연분해 그런 하듯이 그러한 환경을 구현해서 이제 처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또 한두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이 주된 거는 이 세 가지 방식인데 이게 다 그 장단점이 있어요. 어느 한 제품이 완벽하게 고객들을 만족시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그래서 여기 저희 이제 블로그에도 보시면 정리를 해놓긴 했는데요. 하나씩 제가 살펴볼게요. 일단 가장 많은 분쇄 건조식의 어려운 점은 합법과 불법의 문제입니다. 이 분쇄기들은 합법적인 사용이 사실은 거의 뭐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어요. 환경부에서 이렇게 허가받은 대로 쓰려면 거의 한 번 갈고 한 번 퍼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원래 이 분쇄기라는 것이 미국에서 개발된 지가 적어도 7, 80년 정도 된 기기거든요. 냉장고처럼 오래된 기기예요. 근데 당연히 거기는 그런 수거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당연히 분쇄해서 그냥 하수로 흘려버리는 방식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전체 가정이 한 50% 정도가 설치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대부분의 가정이 설치되어 있다고 봐야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미국은 그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쓰레기로는 그냥 음식물 쓰레기를 버립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처럼 조리를 많이 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피자 같은 거 그냥 바짝 마르면 거의 뭐 종이장 같잖아요. 고기도 바짝 마르면 뭐 별게 없고요. 그래서 그런 거 그냥 일반 쓰레기를 버려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국물 문화가 많고 저 집에서 조리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가 미국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분쇄기를 들여오면서 이게 2012년 말부터 이 분쇄기가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기 시작했거든요. 그 이전에도 물론 시범적으로 조금 판매는 되었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본격적으로 된 거는 2012년도부터입니다. 그때 이명박 대통령의 이게 공약사항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일반 가정에 이제 보급되기 시작했는데 이 미국은 당연히 분쇄해서 흘려버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여러 가지 이제 하천에 그거나 또 하천에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아주 복잡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20% 미만만 흘려보내는 기기는 그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승인을 해준 거죠. 그러면 20% 미만은 흘려보내고 80%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다시 퍼내서 수거해서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 형식으로 그렇게 분쇄기들이 허가를 받았고 개발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려면 한 번 갈고 한 번 퍼내는 정도로 이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방식을 분쇄기에다 붙여보았지만 뾰족한 수가 있지 않았습니다. 또 각 가정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퍼내면서 쓰는지 확인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분쇄기는 이 불법과 합법의 그런 사용이 참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그 아픔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못 쓰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허가를 해줬으니까 80% 나는 꺼내면서 쓴다? 그러면 또 합법적인 거예요. 20% 미만만 흘려버리고요. 그래서 이 분쇄기들은 크게 광고도 못하고 여러 가지 그 상황, 복잡한 상황에서 애매하게 판매가 되고 그 사용자는 좀 누적돼서 늘어가고 뭐 이런 그냥 어정쩡한 상태를 띄우고 있는 거죠. 또 요즘 일부 그 아파트에서는 이 분쇄기 사용으로 하수구가 막힌다. 이래가지고 각 가정에서 분쇄기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고문도 붙이고 방송도 하고 또 경고도 해요. 만약에 하수도 막히면은 분쇄기 사용하는 가정에 책임을 묻겠다. 뭐 이런 경우도 있어서 또 분쇄기 사용을 아주 그 불편하게 생각하셔서 설치했다가 떼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분쇄기는 그런 참 큰 약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분쇄 건조식이에요. 이거는 이제 건조를 한 다음에 분쇄를 해서 버리는 방식인데 예를 들면 우리 쓰레기 중에서 건조가 안 되는 거는 없거든요. 모든 것은 다 건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과일도 건조되잖아요. 그것을 열을 가해서 건조시켜서 분쇄를 하면 커피 가루처럼 돼요. 그러면 그거를 음식물 쓰레기로 그냥 아니 일반 쓰레기로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가장 큰 약점은 냄새 문제예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약에 된장을 청국장을 말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냄새가 안 날 수가 없잖아요. 생선을 열을 가해서 말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냄새가 당연히 나겠죠. 그래서 그 냄새를 어떻게 잘 제거하는가가 이 건조식들의 큰 그 과제예요. 예전에 초창기에 나온 제품들은 단순 건조식이에요. 그냥 바람을 불어서 건조시키고 필터 정도를 넣어봤는데 그걸로 그 냄새가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불편해서 쓰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후에는 분쇄 건조식을 통해서 분쇄를 하면서 건조를 하면서 나중에 이제 분쇄를 해서 나오면서 좀 더 이 냄새 제거하는 필터를 강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제품들이 있고요. 그런데 그러면 필터만 끼워 놓으면 냄새 제거가 완벽하냐? 딱히 그 자신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냄새라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느끼는 그 불편감이랄까요? 그것도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때문에 나는 괜찮지만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냄새로 불편하면 기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제품들은 어떠냐고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다용도실이 있으면 써볼 수 있다. 그래서 외부 공기가 왔다 갔다 하고 통하는 다용도실에 놓고 주방하고 분리된 공간이 있으면 놓고 쓸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또 그 분쇄 건조식 중에 저희가 취급하는 제품 중에 하나는 건조를 한다, 건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를 그 냄새, 그다음에 수증기가 나오거든요. 그거를 싱크대 밑에 하수구 파이프로 연결해서 팬을 돌려서 빼내는 방식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방식이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그 회사에 대리점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 회사가 약간 그 일반 그 소매를 안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그 회사 내부 사정상 그렇다고 해요. 저희는 대리점이니까 저희한테 아주 자세한 설명을 하진 않아요. 하여튼 현재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 방식이 저는 되게 합리적인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건조식이기 때문에 어느 거나 구별 안 하고 처리하기도 되게 쉽고 또 이게 싱크대 호스로 제가 밑으로 냄새와 그 다음에 수분을 빼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끝나요. 한 2시간 정도면 처리가 끝나거든요. 근데 뒤에 필터를 이용한 건조식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한 4~5시간 걸립니다. 처리하는데. 왜냐하면 생각보다 이게 음식물 쓰레기가 건조될 때 수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그거를 온도를 훅 올리면은 이 수분이 너무 많이 나와서 필터가 그냥 물에 푹 젖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도 짐작할 수 있겠지만 필터가 완전히 젖어버리면 냄새를 제거하는 그 효과가 뚝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시간을 오래 두고 조금씩 말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냄새 제거에 좀 더 유리한 그런 환경이 되죠. 그러면 그 정도면은 냄새 제거가 완벽하냐?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역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용도실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건조시켜서 그 수분과 냄새는 하수도 파이프로 내보내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얘도 또 좀 또 불편한 점이 있어요. 얘는 뭐가 불편하냐면 모든 아파트에서 괜찮지가 않고 한 10% 아파트에서는 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하수도 구조가 냄새가 나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들이 있다고 해요. 대개 이제 최근에 지은 아파트는 비교적 90% 아파트는 괜찮은 거죠. 근데 좀 예전에 지은 아파트들이나 빌라나 단독이나 이런 데서는 좀 냄새 배출이 편리하지 않아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냄새 배출이 안 되면 쓸 수가 없습니다. 또 음식물 처리기가 싼 건 아니거든요. 그래 어느 정도 고가의 상품이기 때문에 이사 갈 때 가져가는데 이런 여기서는 되고 여기서는 안 되고 이러면 그게 굉장히 또 소비자는 불편하고 좀 안타깝게 돼요. 기계 산지 얼마 안 되는데 쓸 수가 없으니까요. 앞에 말씀드린 분쇄기는 되게 그런 상황은 없거든요. 분쇄기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대개는 설치가 가능해요. 물론 그것도 난방배관이나 이런 게 복잡해서 설치를 못하는 가정도 있지만 대개는 그래도 그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건조식의 이전 설치는 그런 점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터를 이용한 건조식은 그런 거는 없는 거죠. 들고 가면 되니까. 또 그렇지만 냄새가 나는 점, 장시간 또 걸리는 점 이런 점은 또 좀 불리해요. 또 냄새가 날 경우에 대처는 필터를 바꾸는 건데 필터 값이 또 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정말 뭐 혹대라도 혹 붙인다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좀 편리하게 하려고 했다가 너무 많은 그 유지비가 들면 사실 좀 고민이 생기거든요. 계속 사용하는 것에. 그러다 보면 또 소비자들이 사용을 중지하는 경우도 있어요. 역시 좀 안타까운 경우죠. 세 번째 말씀드린 제품 중엔 톱밥 미생물을 이용한 방식이에요. 이거는 좀 비교적 큰 통에 톱밥을 넣고 거기에 미생물을 섞어서 교반을기라고 해서 이제 섞거든요.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거기에 넣어서 이제 분해시키는 방식인데 설명에는 이제 가장 친환경적이고 뭐 자연적일까요? 자연 환경을 자연 환경에서 자연에서 일어나는 그 과정을 좀 더 축약시켜서 어느 정도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라고 이제 그러는데 얘도 약점이 있어요. 얘도 뭐가 약점이냐면 역시 냄새예요. 시간이 비교적 장시간 걸리는 데다가 그 생선이라든지 된장이라든지 이렇게 냄새 나는 것들은 역시 냄새가 나요. 그래서 여기에는 마찬가지로 필터를 넣고 뭐 UV 필터도 넣고 여러 가지를 해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냄새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제품도 역시 다용도실이 있으면 좋다. 다용도실에서 놓고 외부와 바람이 통관해 놓고 주방과 격리된 공간에 놓을 수 있으면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이거를 만약에 주방에서 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이건 현실적으로 역시 어려운 얘기예요. 또 이게 그 미생물 특유의 냄새도 있어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투입할 때 뚜껑을 열고 안에다 부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역시 그 나오는 냄새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불쾌하게 느끼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뭐 괜찮던데 또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제품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이 괜찮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괜찮은데 남편이 일하고 퇴근해서 들어오면 이게 무슨 냄새지? 막 이러면 좀 곤란해요. 또 자녀들도 젊은 어린 자녀들은 굉장히 냄새에 민감한 자녀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엄마 이거 무슨 냄새야? 막 이렇게 하면 그거를 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나만 괜찮으면 안 돼. 나만 괜찮으면 되는 게 아니고 이 공간에 있는 모든 가족이 괜찮아야 되기 때문에 역시 그것도 다용도실에 놓고 쓰면 쓸 수 있다. 그런데 이 톱밥 미생물식은 이렇게 이해하면 더 좋아요. 미생물을 기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강아지를 기르는 것처럼요. 그래서 미생물이 잘 살고 활동하기 좋은 그런 적절하게 음식물 쓰레기가 투입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살림하는 스타일로 보면요. 굉장히 규칙적이고 꼼꼼하고 집에서 일정하게 식사를 하시고 이런 분들은 되게 잘 쓰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혼부부라든지 되게 상대적으로 젊은 부부라든지 또 아주 시간이 바빠서 집에서 해먹기도 하고 안 해먹기도 하고 좀 들쑥날쑥하게 식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 기계가 잘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또 막 왕창 어느 날은 쓰레기가 많았다가 어느 날은 적다가 이러면 그 미생물이 죽어버려요. 그러면 또 그 톱밥 미생물 다 퍼내고 다시 또 미생물을 교체해줘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러면 건조식은 또 그런 건 없잖아요. 분쇄식이나. 하지만 이 톱밥 미생물식을 이용하는 분들의 가장 큰 만족점은 친환경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나중에 이제 음식물 쓰레기가 계속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그 톱밥 자체가 좀 불어나요. 그러면 이제 일정량이 늘어나면 거기 선이 있거든요. 그 넘어가면 퍼서 이제 일반 쓰레기로 버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제품도 완벽하지는 않죠. 또 장단점도 있고 합법, 불법 이런 것도 있고 또 이런 업체들이 대부분 중소기업 업체예요. 지금 LG나 삼성이나 이런 가전 3사에서는 이 음식물 처리가 이런 방식의 기계들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들의 안정성도 또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어떤 음식물 처리기도 보니까 제가 보니까 한 10년 정도는 거의 쓰더라고요. 곱게 쓰면 좀 더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10년 동안 회사가 생존을 해야지 AS도 되고 또 이전 설치도 되고 또 이런데 그런 게 잘 안 되거나 이러면 고객으로서는 정말 불편하고 또 손해를 겪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회사들이고 시작할 때는 다 의욕에 뜨겁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또 못하고 이런 경우도 있어서 저희도 이제 대리점을 하면서 그런 거를 제일 열심히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 대리점들은 고객을 직접 만나는 그런 끝점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고객이 불편하면 저희한테 먼저 전화하거든요. 회사에 전화 안 되거나 이러면. 그래서 저희도 어떤 아무 회사의 대리점이라 잘 안 해요. 저희 대부분 가물로 치면 을이죠. 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판매하는 고객들한테 불편함이 있으면 안 되고 또 손해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항상 되게 신중하게 처리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지금 MBS 음식물 처리기도 저희가 오랫동안 취급을 해왔는데 회사 사정으로 현재 정상적인 그런 홍보는 안 되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여전히 블로그를 열어놓고 왜냐면 저희를 통해서 구입하신 고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또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어떻게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그냥 저희한테 저희를 믿고 제품을 주문하거나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기는 한데 항상 저희도 걱정이 돼요. 이 회사들이 좀 건실하게 오래 가야 될 텐데 이런 또 걱정을 하기는 합니다. 이제 또 여름철이 되니까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싫어하시는 분들 특히 음식물 쓰레기에 별로
처리 그냥 뭐 하는데 이렇게 둔하신 분들도, 둔하거나 스트레스 안 받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거는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렇지만 음식물 쓰레기를 정말 싫어하고 만지는 것 자체 뭐 이런 것도 싫어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좀 더 합리적이고 합법적이고 이렇게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방식이나 기계가 제한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이제 새로 짓는 아파트 보면 주방 그 싱크볼 옆에 거기 이제 구멍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 음식물 쓰레기를 넣으라고 그렇게 구조로 만들어 놓은 곳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보면 쓰이는 곳들은 거의 못 봤어요. 왜냐면 그게 중간에 이게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에는 이물질이 뭐 꼭 들어가는 것 같아요. 다는 물론 아니겠지만요. 예를 들면 분쇄기에도 포크나 이런 것들을 넣으셔가지고 고장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건조식에도 포크나 이런 거, 수저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이 톱밥 미생물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면 막 그런 것들이 고장의 원인이 되거든요. 근데 이 시설에다 그런 걸 만들어 놓으면 거기 뭐 숟가락 이런 걸 잘못 들어갔다가는 이 중간에 어디가 막혔는지도 모르고 진짜 고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현실적으로는 잘 사용을 못 하더라고요. 가정에서 고장난 거면 그 기계만 수리하면 되지만 그런 시스템에서 거대한 시설에서 어디가 고장 원인인지도 모르고 그러면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관리비 자체도 상승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좋은 방식이 좀 누구나 합법적으로 불법 합법 걱정하지 않고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또 이 우리 주방 시스템에도 약간 개선할 것도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한 전체 가정의 50% 정도가 사용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가정에서 거의 쓴다고 봐야 돼요. 어지간한 가정에서는 이 디스포저 분쇄기를 사용하는 싱크대에 구멍 칸이 따로 있어요. 우리는 지금 기존 싱크볼은 대개 하나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기계를 설치해서 쓰다 보니까 이게 물도 내려가야 되고 기계도 돌려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좀 어색하고 불편한 점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미국처럼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쓰면 훨씬 사실은 편리해요. 고장나더라도 이쪽만 고장나 있으면 되고요. 또 미국에서는 DIY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냥 우리 마트에서 사다가 달면 되는 방식이죠. 근데 이 분쇄기 하니까 하나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게 작동 방식이나 구조가 이게 문화적으로 또 달라요. 미국 그 디스포저들은 대부분 벽에 우리 전기 스위치처럼 그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켜면 계속 도는 상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에도 도는 게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미국 디스포저들은 좀 구멍이 좁습니다. 손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요. 손이 들어가지 않게 좁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싱크볼이 또 구멍이 크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되게 큰 구조로 만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또 거기다 하기는 해요. 뚜껑을 덮어야만 돌아가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미국식으로 이렇게 구멍이 좁은 거는 청소를 할 수가 없어요, 또. 이게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가고 우리는 기름기 있는 것도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이 안에 좀 지저분해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주부들이 보통 위생이 훨씬 더 미국 사람들보다 민감합니다. 예민해요. 그래서 거기를 막 닦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구멍이 좁은 미국식 기계를 그대로 따라한 기기들은 또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구멍이 큰 것들은 닦기는 더 좋아요. 그 한국 주부들은, 주부님들은 닦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도 좀 팍 닦고 싶어 하고 막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나라, 다른 나라들도 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완벽한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디스포저 중심으로 쓰는 나라들도 있고요. 호주 같은 데도 많이 쓴다고 해요. 또 일본이나 우리는 분리수거에 좀 더 역점을 두고요. 또 우리나라 지금 RFID 방식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수거 방식이잖아요. 수거를 그 양을 재서 돈을 부과해서 좀 쓰레기를 줄이자는 그런 취지지 그 기계 안에서 뭐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져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음식물 쓰레기 고민이 여러 가지로 아직도 되고 있는 상태다. 또 외국도 마찬가지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해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가장 현실적으로는 환경을 보호하자 이런 취미로는 쓰레기를 적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좀 줄일까? 버리는 쓰레기도 좀 줄여보고 뭐 이런 식의 노력을 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음식물 처리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밑에 댓글이나
이런 걸로 주시면은 제가 또 열심히 댓글도 달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